정말 저한테는 많은 악플들이 달려요. 한 번 제가 딱 이렇게 딱 왔던 댓글이 있었는데 자살이나 할 것이지. 그래서 이거 내가 보면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의 악플들은 조금 그냥 흘리는 그런 편은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모자를 써도 다 알아보시고 그때는 조금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했었어요. 함부로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난다던가 함부로 돌아다니다던가 그런 거를 저 스스로 이렇게 용납을 못 하겠더라고요. 드레스 입으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어릴 때 생각도 많이 나고 빨리 결혼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연이 되는 분은 못 만나면 못 만나는 대로 내 인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태임 씨가 돌연 은퇴를 선언을 했었죠. 근데 신 기자님 포털의 프로필에서 없어졌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포탈에서 그 이제 이태임 이름을 치면 이제 기본적인 간략한 프로필이 기본 정보. 나오는데 예. 그걸 삭제했다는 건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삭제가 안 되고 꼭 본인이 요청해야만 삭제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은퇴 의사를 또 밝힌 거다라고 언론이 많이 기사를 쓰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미 은퇴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냥 수순을 밟고 있는 건데 참 그 어떻게 검색을 해봐가지고 참 쓴 기자도 대단하지만 사실은 뭐 본인이 어떤 액션을 또 취했다고 하기보다는 은퇴 선언을 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그냥 과정으로 보여지는 게 정확한 해석이겠죠. 그럼 프로필을 지우기 때 양 변호사님 그렇다면 아예 지금 완전 떠나겠다라는 쪽으로 설명이 되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사실 연예인들이 뭔가 뭐 안 좋은 사건에 연루가 됐다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원해서 휴식 기간을 가질 때 사실은 얼마든지 그냥 활동을 중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프로필을 아예 삭제하는 그런 연예인은 참 드문데 이태임 씨 같은 경우에 아예 저렇게 포털 사이트에서 본인이 검색이 안 되도록 한 것은 아마도 본인이 다시는 연예계로 발을 들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복귀 의사가 전혀 없다라는 그런 굳은 결심 아닌가라고 지금 많이들 해석이 되고 있고요. 예. 뭐 이걸 두고 사실 팬들 입장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래도 뭐 우리 나름대로 뭐 이태임 씨를 추억하고 싶은데라는 아쉬운 목소리도 있고요. 그거에 반면에 또 뭐 본인의 잊혀질 권리는 존중이 돼야 된다. 예. 아무리 연예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삶이 있는 것인데 본인의 자유 아니냐라고 해서 뭐 네티즌들도 많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포털의 프로필 본인이 직접 요청을 하고 메일을 보내야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그랬죠. 너무 힘들었다고 이태임 씨가 자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유명해져서 좋은 부분도 있고 예. 그게 이제 그 또 불편한 경우도 있고 그걸 이제 다 감내하고 살아가는데 좋은 부분보다 안 좋은 부분을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태임 씨가 약간 그런 성격적 부분이 좀 있어 보이고 기본적으로는 그다음에 이제 그 욕설 파문이라든지 좀 안 좋은 뭐 괜한 본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으나 본인인 걸 알려져 있는 엉뚱한 소문도 동게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악플이나 뭐 이런 것도 그냥 뭐 물론 다 상처는 되겠지만 가볍게 그래도 좀 극복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굉장히 그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태임 씨는 여러 가지 그 연예계 활동할 때 보였던 모습이라든지 저런 그 활동 당시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이번에 은퇴까지 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봤을 때는 굉장히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던 성격의 소유자가 아닌가 싶어 보입니다. 특히나 연예인들 그 악플 때문에 실제 고소로도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타격을 많이 받나 봐요. 그렇죠. 근데 그 이제 악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본인은 뭐 생각 없이 다룰 수도 있겠지만 그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아까 그 인터뷰 내용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자살이나 해라.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 본인이 그 3월 달에 그 은퇴하면서 SNS에 올린 걸 보면 정말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이제 요구한 것들이 밖으로 표출되면서 정말 그전에 잘 뜨는 그러한 스타였다가 완전 비호감 스타로 전락을 해버렸잖아요.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렇게 외부로 유명한 연예인에 대해서 노출되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자기와 결혼하는 사람들도 외부로 신분이 노출되는 걸 엄청 꺼려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렇게 프로필까지 싹 삭제를 할 정도 되면 그건 굉장히 굳은 마음을 먹은 거죠. 나는 이 세계는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꺼달라.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것은 그만큼 그동안의 심적인 고통, 마음의 상처가 컸다는 걸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한 가지 분명한 부분은 이태임 씨가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누가 봐도
그 은퇴를 선언했고 완벽하게 이번 것으로 확실하게 도장을 찍었다라고들 많이 분석을 하고 계시지만 네. 뭐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5년, 10년 내지는 뭐 그 몇 년쯤 지나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네. 그때 그냥 다시 컴백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대한 부담 없이 혹시 다시 연예계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돌아오시면 됩니다. 또 언제든지 돌아올 수 네, 있다. 그건 뭐 법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보실 분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신 분들인데 양 변호사님 강주희 씨 굉장히 어렸을 때 좀 인기를 얻었던 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77년에 영화 고교 얄개로 굉장히 우리가 지금으로 따지면 뭐 문근영 씨 같은 국민 여동생으로 등극을 했던 배우인데요. 1982년에 굉장히 이른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22살이었는데 은퇴를 했어요. 그 이후에 소식이 잘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2000년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유기농 음식점을 또 경영을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성 사업가로 변신을 해서 잘 살고 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22살에 은퇴를 한다. 분명히 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한국 영화계의 변화 때문이 좀 커 보이는데 60년대에서 70년 초반까지 한국 영화의 굉장한 르네상스로 보고 그 당시 영화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고 대부분 모든 영화가 다 흥행을 했던 시절이었고 70년대로 들어서부터는 그 시장이 굉장히 커지면서 스타급들 블록버스 영화들 그때 나름의 그런 게 생겨났었는데 70년대 후반에 이런 얄개 시리즈라든지 이런 약간 그 하이틴물의 영화들이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고 그 당시에 데뷔했던 스타였거든요. 그래서 네. 고교생 역할로 큰 사랑을 받았었는데 한국 영화가 8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 극장판 성인 영화들, 그러니까 그 다음에 90년대 에로 비디오로 됐다면 80년대에는 극장판 성인 영화들이 굉장히 호황을 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고교생 역할로 데뷔했던 이제 강주희 씨가 80년대에는 영화계 흐름에 따라 가지고 좀 나이도 이제 이제 20대가 됐고 그래서 그 당시에 주류였던 성인 영화를 출연하게 됐었는데 그게 이제 너무 이제 그 국민 여동생의 이미지, 어린 이미지, 귀여운 이미지가 각인돼 있다 보니까 성인 배우의 변화에 좀 실수를 했던 것 같고 그 당시 은퇴작이 그 밤을 기다리는 해바라기, 사실 해바라기는 밤을 기다리면 안 되는데 그러네요. 그 영화에 출연했다가 그 영화 실패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좀 이런 그러니까 어떤 귀여운 이미지의 하이틴 배우에서 성인 배우로 가는 부분에서의 부담감 그리고 또 그 부담감을 극복하고 도전한 거였는데 잘 안 되고 하면서 좀 어린 나이였지만 영화계의 어떤 흐름에 본인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느꼈던 부분이 아마 은퇴의 결정적 원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항상 주연만 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은 내려가는 길밖에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그때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연예계를 보면 나이가 들어도 내려가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또 오히려 연기가 원숙해져가지고 더 스타 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40대, 50대 초반까지는 아주 지금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쟁쟁한 그런 연기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아마 이제 그럴 땐 것 같아요. 지금 17살에 와서 22살에 은퇴했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굉장히 어릴 때죠. 그래서 그 전에 주연만 하고 계속 잘 나가다가 이제 22살 되니까 이제 성인이 됐단 말이에요.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본인이 여기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약간 이제까지 주연만 하고 잘 나갔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연기를 하려고 하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해서 결단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이분 말고도 신민석 씨 지금 완전히 은퇴했다가 돌아오신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 초중반, 후반까지만 해도 여자 배우는 결혼을 하면 은퇴가 거의 공식화됐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주연급들 톱스타의 길을 걸으려면 그런 경우가 많았었고, 물론 조연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계속 연기 인생을 이어가신 분들도 있지만, 주연급 여배우는 대부분 결혼이 은퇴 선언이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결혼하고 이렇게 연예계를 떠나거나 이런 분들이 많았었고, 그런 케이스들인데, 최근에 이제 이현수 씨 같은 경우에도 은퇴하고 굉장히 오랜 기간 방송 안 나오는데 요즘에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박중금 씨야 돌아오셔가지고 최고의 중견 배우 중 한 명을 자리 잡으셨고 고현정 씨도 마찬가지로 결혼을 하면서 은퇴를 했다가 이제 이혼한 다음에 한 1년 정도 휴식을 가진 다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왕성한 배우 활동을 이어가고 있죠. 예. 근데 양준일 변호사 박중금 씨 같은 사연은 도망가듯이 떠났는데 굉장히 돌아오고 싶었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왜 떠났냐라고 물어봤을 때 뒤로 밀리기 시작하니까 정말 도망가는 도피하는 심정으로 떠났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2011년경에 우연히
사실은 작가님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님에게 거의 매달리다시피 하면서 다시 연기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작가가 이제 누구나 다 아시는 이제 김수현 작가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실은 이 김수현 작가가 하지 말라라고 말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뭐 지나가는 행인이라도 할 테니까 하게 해달라라고 계속 매달린 끝에 결국에는 김수현 작가 드라마로 복귀를 하게 됐죠. 저렇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한 용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누구한테 얘기하느냐가 중요한데, 근데 김수현 작가 같은 경우에 그 드라마에 출연을 하면 네. 대부분 히트를 치기 때문에 한 번에 쉽게 연예계 연착륙, 가능하고, 김수현 작가님 이런 부탁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네. 뭐 좀 연예계 오래 떠나있던 배우분들이라든지, 뭔가 무리를 빚어가지고 연예계를 떠나있던 분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을 다시 이쪽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작가님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